오늘은 매일 아침 써봤니? 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꾸준함이라는 단어와 재미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꾸준함이라면 성실함, 짐승 같은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색다른 표현으로는 버티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버티기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그것을 버티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자는 꾸준함이라는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재미로 해당하는 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놀이, 그것은 결국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쇠,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꾸준함을 위해서는 놀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놀이를 통해서 인생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놀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놀 때 그냥 수동적으로 놀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놀아야 합니다. 놀이를 더 잘하려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놀이처럼 글을 쓰는 여자는 그 삶에 있어서 주인은 내가 되어 꾸준하게 자기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하고 매일 아침마다 생산적인 사람으로 취미 활동을 이루어갑니다. 결국 이 일들이 습관이 돼서 그의 인생 속에서 재미가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습관이 돼서 결국 그 재미를 통해서 그는 그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찾을 때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는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도 하는 놀이 같은 일 역시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결국 놀이처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놀이라는 것을 재밌게 하는 것. 결국 재밌게 하다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재미를 찾는 거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면 미친 듯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집중한 놀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그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아하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거죠. 결국 인정받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가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재미를 중심을 둬야 합니다.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좀 재미있게 해야 되죠. 사실 저는 좀 고생했습니다. 왜 고생했냐면, 저는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이 제 직업상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진지한 대답, 그리고 진지하게 고심한 흔적, 그리고 경건하게 답해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해서 너무 심각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게 있어서 이 저자의 재미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좀 힘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였던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진지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재미있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듣는 사람도 재미있지 않겠느냐. 방송하는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만 말하면 듣는 사람도 너무 심각하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너무 완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보는 게 쉽게 볼 수 없고 어렵게 힘들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쉽게 들어도 감동이 될 수 있게 일단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자는 게임을 통해서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요. 34페이지에 보면 꾸준한 실패와 우연한 성공을 통해 캐릭터가 성장하는 데 있다라고 저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싫어해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적인 일들이 많은데 게임은 굉장히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바보상자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롤플레잉 게임에서 그 게임의 성공 비결은 꾸준한 실패를 함과 동시에 우연한 성공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성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 롤플레잉 게임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저는 게임을 본 적은 있는데요. 결국 미련스럽게 목숨 3개가 계속 죽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 죽으면서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3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성공할 때까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롤플레잉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결국엔 성공을 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지 알고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아이템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늘 꾸준히 우리는 실패를 해요. 저는 실패를 하면 아프다고 생각했고 또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죠.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패를 무서워하지만 끊임없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은 실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와 부딪혀서 싸우는 겁니다. 물론 게임은 리셋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리셋은 없어요. 하지만 리셋이 없다 해도 우리 인생은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할 만한 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으며 그냥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정도의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보장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놀이처럼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할 때마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리셋은 안 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놀이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실패도 있지만 꾸준히 그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할 때가 있다.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꾸준히 실패해도 좋다. 왜? 성공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삶이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